아게니 아게니. 고체, 액체, 기체, 동의를 위한 주스 케이크. 상상력 자극 과학 이야기. 오늘은 사막여우 동의의 생일이에요. 사막여우들은 생일이면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선물하지요.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무척 좋아하거든요. 동의는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기대하며 들떴어요. 콧노래를 부르며 생일 파티 준비를 해요. 동의의 친구들도 모두 모여 파티에 갈 준비를 했어요. 먼저 선물로 준비한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가지러 갔지요. 얘들아, 큰일 났어! 깜짝 놀란 친구들이 주방으로 달려갔어요.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냉동실에 넣는 걸 깜빡했나봐요. 아이스크림이 녹아 주룩주룩 흘러내리고 있어요. 친구들은 급하게 곰 아저씨의 케이크 가게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오늘 만든 케이크는 모두 팔렸대요. 이를 어쩌면 좋지요? 곰 아저씨는 친절하게 말했어요. 얼음 케이크라도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부엌이 소란스러워요. 곰 아저씨 말대로 친구들이 얼음 케이크를 만들기로 했거든요. 여러 가지 모양의 얼음틀을 가져왔어요. 알록달록 예쁜 색의 주스도요. 딸기 주스는 하트 모양 틀, 포도 주스는 동그란 모양 틀, 오렌지 주스는 별 모양 틀, 레몬 주스는 세모난 모양 틀, 주르륵 흐르는 액체인 주스를 틀에 담았어요. 틀 모양에 따라 주스 모양이 변했어요. 아이코 조심해. 하트 모양 틀에서 넘친 주스가 탁자 위에 흘렀어요. 호기심, 자극. 주룩주룩 흐르는 주스를 얼리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자, 이제 틀을 냉동실에 넣고 기다려 볼까요?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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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과일 주스 얼음이 완성되었어요. 하트 모양 틀에서는 하트 얼음이, 동그란 모양 틀에서는 동그란 얼음이, 별 모양 틀에서는 별 얼음이, 세모난 모양 틀에서는 세모난 얼음이 나왔어요. 이제 단단한 얼음이 된 주스는 더 이상 주르륵 흐르지 않았지요. 차곡차곡 쌓아 올려 케이크를 만들 수 있었어요. 와, 정말 멋진 케이크가 완성되었어요. 자, 얼른 얼음 케이크를 가져가자. 동이가 기다릴 거야. 하지만 밖은 너무 더워요. 이대로 들고 나간다면 또 다 녹아버릴지도 몰라요. 친구들이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곰 아저씨가 왔어요. 호기심 자극. 얼음이 된 주스가 녹으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여러분,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드라이 아이스를 케이크 상자에 같이 넣으면 얼음 케이크가 쉽게 녹지 않는답니다. 곰 아저씨는 하얀 김이 풀풀 나는 드라이 아이스를 조심스럽게 상자에 담았어요. 우와, 만세! 친구들은 기뻐하며 동이에게로 갔어요. 친구들이 만든 얼음 케이크는 정말 멋졌어요. 동이와 친구들, 곰 아저씨는 최고의 생일 파티를 즐겼답니다. 호기심 가득 과학 원리. 안녕, 나는 동이야. 선물로 받은 내 케이크 정말 예쁘지? 주르륵 흐르는 액체였던 주스를 얼려 단단한 고체로 만들었어.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면 액체, 고체, 기체를 쉽게 만날 수 있어.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물체가 있는데 물체를 이루는 물질은 액체, 고체 또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이야. 그 중에서도 주스, 물, 빗물이나 강물, 바닷물처럼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하는 이런 상태를 액체라고 불러. 줄줄 쏟아지고 흘러내리지.
얼음, 그릇, 포크, 크레파스, 지우개, 블록, 모래처럼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는 고체라고 불러. 단단하고 웬만해서는 모양이 변하지 않지. 모래는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한다고? 그러니까 모래도 액체라고? 그야 모래가 아주 조그만 알갱이라 그런 거야. 컵에 담는다고 해서 모래 알갱이 모양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고체야. 마지막으로 기체는 말이야. 조금 어렵지. 왜냐하면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거든. 풍선 안에 들어있는 공기는 기체야. 풍선 밖으로 빠져나온 공기는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어. 물을 팔팔 끓이면 올라오는 수증기, 우리가 내쉬는 숨처럼 어딘가에 가두지 않으면 흩어져 버리는 이런 상태를 기체라고 해. 물이 기체로 변한 수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얀 김은 수증기가 차가워져서 다시 액체인 물이 된 거예요. 물질이 액체, 고체, 기체 중에 어떤 상태인지 궁금하다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하는가? 단단한가?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가? 자,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아이스크림은 어떤 상태일까? 한번 맞춰봐. 교과 속 과학 계치기 1. 고체, 액체, 기체, 무엇이 달라요? 물질의 상태는 그 특성에 따라 고체, 액체, 기체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 주변의 물질은 대부분 고체, 액체, 기체의 상태로 존재해요. 나무 블록과 주스, 공기의 특성을 살피면 고체, 액체, 기체 중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지요. 고체. 고체는 나무 블록처럼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릇에 넣어도 그릇의 모양과는 상관없이 모양과 크기가 변하지 않지요. 나무 블록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인 부피도 변하지 않아요. 액체. 주스는 눈으로 볼 수 있지만 흐르는 성질이 있고 손으로 잡을 수 없어요. 주스를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릇에 담으면 그릇 모양에 따라 주스 모양도 변해요. 하지만 주스의 부피는 변하지 않아요. 기체. 기체는 공기처럼 일정한 부피나 모양이 없어요. 액체처럼 흐르는 성질이 있고 힘을 주어 누르면 부피가 줄어들기도 해요. 교과 속 과학 계치기 2. 단단한 초콜릿이 액체가 된다고요? 초콜릿을 해가 잘 드는 창가에 두면 끈적끈적하게 흘러내려요. 고체였던 초콜릿이 햇빛 때문에 열을 받아서 액체가 된 것이지요. 이처럼 열의 양에 따라 물질의 상태가 변하기도 한답니다. 단단했다가 흘렀다가 뭉게뭉게. 물질은 열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면서 상태가 변해요. 고체는 열을 받아들이면 액체나 기체가 되어요. 액체는 열을 받아들이면 기체가 되고 빼앗기면 고체가 되어요. 기체는 열을 빼앗기면 액체가 되거나 고체가 되기도 해요. 기체가 열을 빼앗기면 액체. 차가운 컵에 물방울이 맺혀요. 액체가 열을 빼앗기면 고체. 불에 녹았던 촛농이 굳어요. 고체가 열을 빼앗기면 기체. 추운 겨울에 나뭇가지에 얼음이 맺혀요. 기체가 열을 받아들이면 고체. 고체가 열을 받아들이면 액체. 아이스크림이 녹아요. 액체가 열을 받아들이면 기체. 물에 젖은 빨래가 말라요. 고체가 열을 받아들이면 기체. 드라이 아이스가 작아져요.
물질의 변화. 달고나는 달구나. 상상력 자극 과학 이야기. 두꺼비 아저씨의 달고나는 인기 최고야. 달고나를 먹으려고 모두 아침부터 줄을 서지. 두꺼비 아저씨는 설탕을 넣은 작은 국자를 약한 불에 올렸어. 설탕이 스르르 녹고 지글지글 끓으면서 노랗게 변해. 몽글몽글 빵처럼 부풀다가 열이 식으면 바삭해져. 앙 깨물면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달콤한 달고나는 최고야. 여우도 달고나를 아주 좋아했어. 100개도 1000개도 먹을 수 있지. 하지만 줄을 서는 건 정말 싫었어. 게다가 한참을 기다려도 겨우 1개밖에 못 먹잖아. 달고나를 실컷 먹고 싶어. 줄을 서지 않고 말이야. 여우는 결심했어. 내가 달고나를 만들 거야. 여우는 커다란 국자에 설탕을 잔뜩 붓고 엄청 센 불에 올렸어. 기다리는 게 싫으니까, 빨리 먹고 싶으니까. 설탕이 부글부글 끓더니 색이 변하기 시작했어. 그러더니 순식간에 새까맣게 타버렸지. 안 돼! 안 돼! 여우는 깜짝 놀라 불을 껐지만 설탕은 까맣고 딱딱한 덩어리로 변했어. 여우는 조금 망설였어. 모양은 좀 이상해도 맛은 괜찮겠지? 여우는 까만 덩어리를 식힌 뒤에 입에 넣었어. 퇴! 쓴맛밖에 안 나. 너무 딱딱해서 깨물어지지도 않아. 호기심 자극. 까만 덩어리가 된 설탕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휴, 아까운 내 설탕. 이 까만 설탕을 다시 설탕으로 만들어야지. 이 까만 덩어리를 다시 설탕으로 만들어야지. 여우는 까만 덩어리를 물에 끓여보았어. 얼음물에도 넣어보고 작은 망치로 콩콩 찧어도 보았지. 하지만 까만 덩어리는 다시 설탕이 되지 않았어. 지친 여우는 소파에 털썩 앉았어. 도대체 뭐가 문제지? 달고나는커녕 다시 설탕이 되지도 않잖아. 그러고 보니 두꺼비 아저씨가 설탕이 녹을 때 무언가를 넣었던 것 같아. 두꺼비 아저씨 가게에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게 틀림없어. 여우는 두꺼비 아저씨가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간 뒤 몰래 부엌을 살펴보았어. 두리번 어라 저건 설탕 자루 앞에 다른 자루 하나가 또 있었어. 바로 소다 자루였어. 히히, 이제 진짜 달고나를 만들 수 있겠지? 여우는 아주 큰 달고나를 만들기로 했지. 국자는 치우고 커다란 냄비를 꺼냈어. 냄비에 설탕을 많이 붓고 아주 센 불에 올렸어. 보글보글 설탕이 녹기 시작하자 소다를 몽땅 쏟아부었어. 부글부글 냄비에 담긴 액체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어. 부풀더니 펑! 그건 달고나가 아니었어. 설탕은 더더욱 아니었지. 반질반질 윤도 안 나고 쓴맛만 가득. 여우가 냄비에 넣고 끓인 설탕과 소다는 아주 커다랗고 푸석푸석한 갈색 덩어리가 되고 말았어. 여우는 속상해서 엉엉 울었어. 호기심 자극. 푸석푸석한 갈색 덩어리는 설탕과 어떤 점이 다를까요? 달고나 만든다고 밤을 꼴딱 지새운 여우는 아침 일찍 가게 앞에 줄을 섰어. 달고 맛있는 달고나 주세요. 두꺼비 아저씨는 허허허 웃더니 말씀하셨지. 첫 번째로 왔으니 특별히 2개 주마. 여우는 양손에 달고나를 들고 신나게 쪽쪽 빨아먹었어. 달고나는 역시 달구나. 헤헤. 호기심 가득 과학 원리. 안녕, 나는 설탕이야. 반짝이는 하얀 가루지. 두꺼비 아저씨는 나를 반질반질 달고나로 만들었는데 여우는 까만 덩어리로 만들고 말았어.
하지만 달고나든 까만 덩어리든 모두 설탕이 변한 거야. 둘 다 모양과 성질이 바뀌었고 다시 설탕으로 돌아갈 수도 없지. 이렇게 물질은 완전히 다른 물질로 바뀌기도 해. 너도 이런 일을 많이 봤을 거야. 이건 쌀이야. 물을 적당히 붓고 끓이면 뭐가 될까? 그래, 밥이 되지. 딱딱했던 쌀이 물과 열을 만나 씹기 좋고 부드러운 밥으로 변했어. 쌀이 물과 열을 만나 밥으로 밥. 아무 냄새도 안 난다. 딱딱하다. 아무 맛도 없다. 밥. 구수한 냄새가 난다. 말랑말랑하다. 구수한 맛이 난다. 이건 사과야. 껍질을 깎아 오래 두면 어떻게 될까? 공기 속의 산소와 만나서 사과가 점점 갈색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어. 맛과 씹는 느낌도 이전과 달라졌겠지? 방금 깎은 사과, 희거나 노르스름하다, 상큼하다, 아삭아삭하다. 껍질을 깎아 오래 둔 사과, 갈색으로 변했다. 약간 씁쓸하다. 약간 질기다. 자전거에 녹이 쓰는 것도 마찬가지야. 매끈하던 자전거 겉면이 거칠어지고 색도 변하지. 새 자전거, 광택이 난다. 매끄럽다. 단단하다. 오래된 자전거, 짙은 주황색이 되었다. 거칠거칠하다. 쉽게 부스러진다. 불에 타버린 장작도 이전과는 색, 촉감, 냄새가 모두 달라. 모두 어떤 물질이 완전히 다른 물질로 바뀐 거야. 불에 타기 전 장작, 나무다, 단단하다, 나무 냄새가 난다. 불에 타버린 장작, 까맣게 변했다, 부스러진다, 부드러운 가루이다, 탄 냄새가 난다. 날달걀을 삶으면 단단해지는 것, 초록색 사과가 익으면 빨갛게 되는 것, 딱딱한 감자를 찌면 포슬포슬해지는 것, 김치가 익으면 새콤해지는 것. 이런 물질의 변화를 화학적 변화라고 해. 모두 다른 성질을 띠는 물질로 변하는 거야. 주변에 있는 물질이 원래 어떤 모습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렴. 교과 속 과학 계치기 1. 열받으면 변한다고요? 고기를 뜨거운 불에 구우면 냄새와 맛이 달라져요. 날달걀도 뜨거운 열로 익히면 전과는 다른 모습과 성질로 변하지요. 열을 가해서 고기와 달걀의 성질이 바뀐 거예요. 열처럼 물이나 공기의 물질의 성질을 변하게 하지요. 물을 만나면 변해요. 물과 만나면 성질이 변하는 물질이 있어요. 물로 성질을 변화시켜 맛있는 음식을 만들거나 멋진 건물을 짓기도 해요. 밀가루. 밀가루에 물을 섞으면 끈적끈적한 덩어리인 반죽이 되어요. 끈기가 생긴 밀가루 반죽으로 빵이나 국수를 만들어요. 시멘트. 시멘트 가루를 물에 개면 단단하게 굳어져요. 시멘트 반죽을 굳혀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공기를 만나면 변해요. 공기와 만나면 성질이 변하는 물질도 있어요. 공기는 음식을 상하게 하기도 하지만 맛을 더해주기도 하지요. 바나나. 오랫동안 식탁 위에 둔 바나나는 갈색으로 변해요. 공기와 만난 바나나는 화학 변화를 일으켜 갈색을 띠고 단맛이 강해져요. 김치. 김치는 공기와 만나면 신맛이 나고 냄새도 달라져요. 이렇게 김치의 맛과 냄새가 변한 것은 김치의 성질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교과 속 과학 계치기 2. 왜 석탑에 유리벽을 씌웠나요? 산성을 띠는 빗물이 대리석으로 만든 석탑을 녹이기 때문이에요.
산성비와 대리석이 만나 변화가 일어나듯이 물질은 다른 물질과 만나면 여러 가지 화학 변화를 일으키기도 해요. 우유와 식초. 따뜻한 우유에 식초를 넣고 저으면 하얀 응어리가 생겨요. 이 우유 응어리에 물기를 짜내면 맛있는 치즈가 된답니다. 우유가 식초와 만나 화학 변화를 일으켜 성질이 변한 것이지요. 자동차와 새똥. 새똥 맞은 자동차를 본 적 있나요? 새똥은 자동차 주인에게 골칫거리예요. 새똥을 맞은 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자동차의 겉면이 녹아 상하거든요. 새똥이 자동차의 금속과 만나 화학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생선과 레몬즙. 생선 요리를 할 때 레몬즙을 뿌리곤 해요. 생선에 레몬즙을 뿌리면 비린내가 사라지거든요. 생선에서 비린내가 나게 하는 물질이 레몬즙과 만나 화학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불. 불똥이 머리에 불이야. 상상력 자극 과학 이야기. 불똥이는 불 도깨비야. 불똥이의 머리는 언제나 활활 타고 있어. 불똥이의 머리에 닿으면 무엇이든 타버리지. 불똥이는 늘 조심조심 다녀. 숲길을 지날 때도 조심조심.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조심조심. 다 타버릴지도 모르거든. 불똥이의 놀이터는 온통 바위뿐인 작은 동굴이야. 바위는 불에 타지 않잖아. 답답해. 너무 답답해.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그러다 문득 좋은 생각이 났지. 옳지. 모자를 쓰자. 모자를 쓰면 마음껏 놀 수 있을 거야. 동굴 밖으로 나간 불똥이는 오목눈이 둥지를 발견했어. 오, 모자로 쓰기 딱 좋은데? 마침 오목눈이도 둥지에 없네. 호기심 자극. 둥지를 머리에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똥이는 냉큼 둥지를 뒤집어 썼어. 그런데 마른 풀을 엮어 만든 둥지가 불똥이 머리에 닿자마자 화르륵. 오목눈이가 알면 화를 엄청 내겠지? 불똥이는 잽싸게 달아났어. 쳇, 할 수 없지. 내가 만들어 써야지. 불똥이는 이것저것 엮어 모자를 만들었어. 하지만 보드라운 새의 깃털로 만든 모자도 멋진 나뭇잎으로 엮은 모자도 모두 화르륵 타버렸지. 실망한 불똥이 눈에 마른 소똥이 보였어. 구릿한 냄새에 썩 내키진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도전해보기로 했지. 마른 소똥을 뭉쳐 모자를 만들었어. 맙소사. 마른 소똥이 이렇게 잘 탈 줄이야. 어떤 모자를 써도 불은 오히려 커지기만 했어. 불똥이 입이 삐죽 나왔지. 그때 동네에서 꾀돌이로 이름난 토끼가 수박 껍질을 들고 찾아왔어. 모자 때문에 고민이라며 이걸 써봐. 호기심 자극. 불똥이가 수박 껍질을 머리에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토끼가 불똥이 머리에 수박 껍질을 씌우자마자 불똥이 불꽃이 꺼져버렸어. 깜짝 놀란 불똥이가 머리를 더듬더니 울먹울먹 그렁그렁. 결국 으앙 울음을 터뜨렸어. 나는 불똥인데 불이 없는 불똥이가 무슨 불똥이야. 토끼는 귀를 틀어막고 고개를 저었어. 아휴 시끄러워. 알았어. 불을 꺼줘도 저러네. 토끼가 수박 껍질을 이빨로 갉았어. 수박 껍질 꼭대기에 구멍이 뻥. 구멍난 수박 껍질을 다시 머리에 얹었어. 그랬더니 수박 껍질 구멍으로 작은 불꽃이 삐죽 솟아 살랑거렸지. 우와, 드디어 모자를 썼다. 불똥이는 무척 기뻐하며 당장 친구들을 만나러 뛰어갔어. 호기심 가득 과학 원리. 안녕, 나는 불똥이 머리에서 떨어진 불씨야. 지금은 이렇게 작지만 타는 것을 만나면 커질 수 있지. 와, 신난다.
마른 가랑잎, 풀더미, 나무 조각.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야. 모두 활활 태워주겠어. 내가 활활 타오르면 말이야. 마치 해가 뜬 것처럼 환해져. 내가 활활 타면 밝은 빛이 나거든. 작을 때는 빛이 희미하지만 커지면 주변이 환해질 만큼 빛도 강해. 그뿐이 아니야. 잘 봐. 아, 너무 가까이 오지는 말고 조심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 불꽃이 커질수록 온도가 높아지고 뜨거워지거든. 내가 뿜어내는 열로 보글보글 맛있는 라면도 끓일 수 있고 지글지글 고소한 고기도 구울 수 있다고. 불은 충분한 탈 것과 공기 속에 들어있는 산소 그리고 적당한 온도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활활 탈 거야. 하지만 불이 너무 커지면 무척 위험해. 언제나 조심해야 하지. 아, 차가워. 물을 뿌리면 나는 꺼져. 탈 것이 다 없어지거나 산소가 없어도 꺼지지. 불이 꺼져버리면 난 슬프지만 끄는 방법도 알아두면 좋겠어. 불이 너무 커지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그럼 우리 안전하게 다시 만나자. 교과 속 과학 깨치기 1. 불을 피우면 물이 생긴다고요? 물질을 태우면 빛과 열이 나고 여러 가지 물질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타고 있는 촛불을 컵으로 덮으면 촛불이 꺼지며 컵 안쪽에 아주 작은 물방울이 맺히고 검은 그을음이 생기지요. 타는 촛불에 유리컵을 씌우면 컵 안쪽에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게 변해요. 양초를 태우면 양초 안에 있던 수소와 공기 속의 산소가 만나 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염화 코발트 종이는 평소에는 파란색인데 물에 닿으면 붉게 변해요. 이산화탄소. 양초 같은 물질 속에는 탄소도 들어있어요. 탄소가 공기 속의 산소와 만나면 이산화탄소가 되지요. 재. 물질이 끝까지 타지 못하고 찌꺼기가 남기도 해요. 불에 탄 나무가 까맣게 숯이 되기도 하고 하얀 재가 되기도 하지요. 그을음. 공기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탄소가 충분히 타지 못해 그을음이 생겨요.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은 냄비 바닥에 그을음이 생기면 산소가 부족한 거라서 빨리 환기해야 해요. 일산화탄소. 공기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만들어지는 일산화탄소는 몸속에 들어가면 산소를 빼앗아가요. 목숨을 잃을 정도로 위험하지요. 교과 속 과학 깨치기 2. 정말 불이 날 수도 있나요? 따뜻하게 해주고 밝게 해주는 불은 잘 사용하면 좋지만 잘못 사용하면 무척 위험해요. 불이 나는 것은 대부분 불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말 불이 났을 때에는 안전하게 대피해야 해요. 안전한 대피 방법. 불이 나면 안전한 곳으로 빨리 피하는 것이 좋아요. 불이 나면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많으니 대피 방법을 알고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이 중요해요. 1. 수건을 적셔 코와 입을 막아요. 2. 자세를 낮추고 이동해요. 3.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며 이동해요. 4. 비상구 쪽으로 재빨리 대피해요. 대피할 때 조심할 것. 나무로 된 가구는 불에 타기 쉬우니 근처에 가지 않아요. 불이 나면 전기가 끊길 수 있으므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요. 닫힌 문 반대편에 불이 있을 수 있으니 닫힌 문을 함부로 열지 않아요.